이차함수의 그래프 보충 자료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y는 ax 제곱이라는 그래프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자, ax 제곱 특징은 뭐냐면요, 제곱에 따라서 이제 그래프가 진행을 한다는 거죠. 가장 특이한 점은 내가 항상 강조하는 이 부분 0일 때입니다. 0일 때는 원점, x가 0일 때고요. 그다음 x에 0을 집어넣으면 y 또한 0을 가질 겁니다. 그러면 일단 이 점을 찍을 수가 있겠습니다. 좋죠. 다음, 자, 우리 제곱에 대한 이제 x 제곱에 대한 함수의 그래프는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대충 이 부분 그려볼까요? 이렇게 지나갈 겁니다. 그래프가 좀 못생기긴 했어. 자, 근데 이때요, 자, 양수 쪽에 있는 c를 이렇게 딱 봤을 때요, 자, 같은 거리만큼 음수 쪽에 왼쪽에 있는 점을 마이너스 c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간단한 특성인데, 자, c점을 집어넣었을 때의 이 함수값과 마이너스 c점을 집어넣었을 때의 어떤 함수값의 관계를 그냥 예상을 할 수가 있어. 어떻습니까? 자, a에 x에 c를 넣었으니까 c제곱이야. 자, 한쪽은 마이너스 c를 넣으면 어떻습니까? a에 어디다 넣고 있냐면 지금 여기다 넣고 있는 거야. 함수에 넣고 있고 그거의 y값, 세로값을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마이너스 c의 제곱 될 겁니다. 근데 이거 어떻습니까? 결국엔 c가 지금 양수죠. 한쪽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한 a c제곱과 이쪽도 마찬가지로 a의 c제곱이 되면서 같다. 이 원점에 대해서 ax제곱이라는 그래프는 0,0 원점에 대해서 오른쪽 왼쪽으로 같은 거리를 떨어져 있는 점들에 대해서 y값이 같구나. 함수의 모양이 왼쪽 오른쪽이 같게 형성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거 뭐라고 부릅니까? 대칭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자, 이 함수 이제 한 가지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점이 있는데 a가 무슨 수일까요? 양수입니다. 양수가 아니면 어떻게 그려질까? 음수인 경우에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겠죠. 오케이,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어떤 경험적으로 아시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평행 이동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좀 했어요. 자,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이 함수를 좀 볼게요. 새로운 함수로 넘어왔습니다. 새로운 함수를 보면요, 자, 왼쪽에 있던 ax제곱 1번 ax제곱의 함수랑 꼴이 좀 비슷해. 어떻습니까? 자, a라는 계수가 붙어있는 상태에서 무언가의 제곱이 같이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어떤 게 생각납니까? 평행이동이 좀 생각이 나요. 뭐예요? x 대신에 x-m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쵸? x-m을 집어넣었다는 건 정확히 평행이동의 관점에서 어떤 느낌입니까? x축의 방향으로 m만큼 평행이동을 했구나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원래 함수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있었다고 칩시다. 자, 이제 지금 좀 왜소하지만 ax 제곱입니다. 그죠? 자, 이 함수들이 모든 점에 대해서 x축 방향으로, x축 방향은 무슨 방향인가? 이 방향이겠죠. 수평 방향이라고 합니다. n만큼 이동했습니다. 자, 또 제일 특이한 점 보면요, 우리 특이한 점 뭐부터 시작할까요? 일단 원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원점을 x축 방향으로 n만큼 이동했다면 y값은 변하지는 않겠죠. 수평으로 이동했잖아. y값은 세로의 관계가 있고요. 정확히 0,0에서 m,0이 될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어떨까요? 0 플러스 m, 0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럼 이 점이 바로 이 위치로 이동하겠죠. 새롭게 그려보면요, 자, 이 점에 대해서요, 자, 이 모양이 그냥 평행이동이라는 건 그대로 옮겨오는 거야.
모양이 바뀌거나 할 일은 없죠. 모든 점이 그냥 그대로 옮겨오기 때문에요. 같은 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 어느 점을 수평으로 비교해 보더라도 m이라는 간격이 나올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이 m이라는 게 되게 특수한 점, 우리가 아까 봤던 0,0 같은 점이 될 거라고 좀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어. m이 어떤 거냐 봤더니요. x에다가 m을 넣었을 때 이 부분이 0이 되는 지점이라는 것도 한번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아까 했던 식으로요. m 양쪽에 있는 수들을 조금 비교를 해볼까? 비교를 해보시면요. 내가 똑같이 c를 쓸게. 어떻게 쓸 거냐면 자 다시 여기를 m 플러스 c라고 하면 m에서 c만큼 오른쪽으로 간 수다라고 생각이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자, 여기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자, m 마이너스 c라고 하게 되면은요. m에서 왼쪽으로 c만큼 간 수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보면은 그냥 식을 그대로 집어넣어 볼게요. 집어넣어 보시면은요. 자, m 플러스 c부터 들어가게 되면 a에 m 플러스 c가 지금 x자리에 들어갔습니다. 마이너스 m 써야겠죠? 마이너스 m 제곱 여기 어떻게 됩니까? c만 남습니다. 두 번째 m 마이너스 c 넣겠습니다. a 잊으시면 안 되고요. 자, m에 마이너스 c입니다. 이번엔 x 자리에 m 마이너스 c라는 점을 대입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이 빨간색 그래프에서의 점을 알아내고 싶은 겁니다. 다시 자, 마이너스 m 이겠죠. 제곱하시면요 제곱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안쪽이 마이너스 c밖에 안 남아요. m하고 m은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지워지게 되잖아. 정리를 하시면요 위의 식은 a의 c제곱 됩니다. 밑에 식은요 a의 마이너스 c의 제곱이 되면서 마찬가지 a의 c 제곱이 됩니다. 지금 m만큼 옮겨왔더니요 m,0이라는 이 점에 대해서 오른쪽 왼쪽으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이 같은 함수값을 가져 같은 y값, 같은 세로값을 가진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 함수 자체가 중심점인 m에 대해서 왼쪽 오른쪽이 대칭이구나 정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냥 잠깐 다시 좀 보면은요. 자, 여기 좀 지울까? ax 제곱은 여기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대칭이라는 게 뭡니까? 특히 선대칭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중심선에 대해서 좌우가 같은 거야. 오케이? 마찬가지. 얘도요. 좌우로 같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대칭축이라는 중심선을 설정할 수가 있고 우리가 방금 봤듯이 그 선의 위치는 x가 m인 지점이 될 거야. 다시 쓸게요. x가 m인 지점이 될 거다. 그래서 왜 m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을 설정하셨는지는요. 얘가 m일 때 0이기 때문에 제곱의 특성에 의해서 그렇게 생각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간에 그러면요. 지금 좀 직관적으로 보기는 했는데 지금 이 위치 원래 0,0이던 위치 원래 0,0에서 m만큼 평행이동한 이 특수한 점에 대해서 좌우로 대칭하고 있다. 그리고 그때 이 세로선이 대칭축의 역할을 맡는다라고까지 좀 받아들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볼 때 대칭축의 위치를 내가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이 선에 x가 m일 때라고 정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이 대칭축에서 있는 함수 위의 점 어떤 걸까? 여기서는 이 점이었을 겁니다. 좀 특수한 걸 보면요. 자, 다른 점들은요.
이 같은 y값에 대해서 항상 두 개의 점이 있어. 이 y값에 대해서. 이 y값을 보면 두 개의 점이 있어. 하지만 이 꼭지점, 가장 중간점에서는요. 딱 하나, 0,0 혹은 m,0이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참,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방금 잠깐 얘기하긴 했지만 이 점을 꼭지점이라고 한다. 자, 이 꼭지점이 지금 x가 뭐일 때 위치하고 있습니까? 축 위에 있으니까요. 가장 가운데 점에 있으니까요. x가 m일 때 꼭지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점이라는 것은 점이기 때문에 뭔가 a, b라는 좌표로 나타낼 필요가 있어. 일단 a는 x좌표고 b는 y좌표였죠. 우리 함수를 배웠으니까. a는 이미 밝혀졌습니다. 뭡니까? m입니다. 자, 이렇게 x좌표 구했습니다. y좌표는 뭘까요? 우리 함수에서 y좌표를 구한다는 거예요. 함수값을 구하는 것이고요. 자, y는 fx에 내가 원할 때 x값을 대입하시면 끝나요. 지금 fx가 우리는 뭡니까? 여기고 여기죠. 그쵸? 왼쪽 거부터 해볼까요? 아니죠? 왼쪽 거부터 해봅시다. 왼쪽 거는요. 어쨌든 간에 꼭지점 축의 위치가 지금 x가 0일 때 있습니다. 그쵸? x가 0일 때, 자, 여기서의 꼭지점 일단 0이겠죠. 중심에 있을 때, 축에 있을 때 함수의 위에 점이니까요. y값만 구하면 됩니다.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함수의 위에 점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x값을 대입합니다. 간단하죠? y값은 뭐가 될까요? 0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다시 넘어갈까요? 이쪽에 x값은 m이라고 우리가 이제 봐놨어. m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x-m에다가 여기 있는 x에다가 m을 잠깐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지워보자. 자, 여기 이 x에다가 지금 m을 넣는 상황입니다. x값이 m일 때를 보고 있으니까 m-m 되겠죠? 식으로 좀 써볼까? a에 m-m이 될 거고요. 이거의 제곱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m-m은 뭔데? 0이니까 0. a가 의미가 있을까? 곱해지는 게 0인데 결과값 y는요 0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0이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게 어떤 숫자를 다루고 있는 게 아니고요. 다 일반화한 어떤 문자를 다루고 있어. n에 1이 오든 4가 오든 마이너스 7이 오든 뭐가 오든 다 성립을 할까 안 할까? 할 겁니다. 넘어가 볼까요? 그러니까 꼭지점과 축과의 관계, 꼭지점이 어디에 형성이 되는 건지, 축이 어째서 축인 건지를 조금 이해하고 넘어가시면요. 그냥 바로 구해오거나 그런 식의 풀이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면요. 우리가 지금 쭈르륵 하면서 이제 꼭지점과 축의 위치를 조금 이제 구해놓고 있었어. 보니까요. 우리가 아까부터 0에서 C만큼 떨어진 점들이 같다, y값이 같다 라고 설명하는 걸까요? x제곱이라는 것 자체의 어떤 특성이야. 그죠? 사실상 생각을 해보면요. 그러면은 이 꼭지점이라는 게 내가 수업 시간에 말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제곱되는 여기서 뭡니까? x-m이에요. x-m. 여기서는 x가 0이 되는 시점에서 꼭지점을 가진다 라고 여러 번 강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0이 된 시점은 뭡니까? 자, 이걸 그냥 그대로 떼요. x 지금 제곱되고 있는 수가 뭡니까? 여기서는 x-m이야. 이게 0이 되는 시점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싶은 거고, 그냥 그대로 정리하면 x는 m이겠죠. 결과는 같습니다. 생각하는 방식이 지금 두 가지로 이루어진 것 뿐이야. 하나는 그래프 내에서 중심을 담당하는 점을 일단 찾았고요. 두 번째는
얘가 0이 되는 특수한 점을 찾아서 그때 x값을 찾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넘어갈 것은 딱 두 가지예요. 딱 한 가지예요. 축이라는 것이 어떤 제곱이 될 때, 자, x-n이라고 합시다. 제곱이 될 때 이걸 0으로 만드는 x값 뭘까? 다시 m이겠죠. 이때 축이 형성된다 라는 걸 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글씨가 조금 애매합니다. 원래 사용하던 교실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요. 크게 이제 점점 콘셉트는 달라지지 않아요. 자, 이 함수 좀 볼게요. 자, 이 함수 보면요, 여기 있는 플러스 n을 살짝 가리게 되면 2번 함수와 정확히 같은 함수죠. 플러스 n이라는 건 뭘까? 이번 함수를 뭐라고? 이번 함수를 y축 방향으로 n만큼 올린 것 뿐이야. n만큼 올렸다, 평행 이동했다는 것 뿐이에요. 자, 원래 함수를 이번에 또 파란색으로 그려봅시다. 원래 함수는 여기까지야. 원래 함수 뭐 어떻게 돼 있을까? 이런 식으로 돼 있겠죠. 맞죠? 자, 이걸 내가 지금 y축 방향으로, 지금은 양수라고 가정하고 합시다. 자, y축 방향을 n만큼 올렸습니다. n을 내가 표기를 해놨어. 표기를 해놨으면요, 쭉쭉쭉쭉쭉. 자, 이 m의 위치가 그대로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이제 예상할 수 있는 건 뭐야? 지금 여기가 일단 중심축이었어. 중심축이었는데 그럼 좌우로 전혀 움직이지 않고 위로만 올라갈 거야. 여전히 이 m이라는 x는 m이라는 선에서 이 함수는 대칭이지 않을까 정도 이제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해봅시다. 자, 어쨌든 간에 이 점 원래 뭐였습니까? m,0이었습니다. 이 점이 올라갔습니다. 뭘로? y값이 n이니까 m,n 써줄게. 까지 올라갔겠죠. 0에서 n까지. 그려보면 뭐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아. 그렇지 않을까? 지금 계속해서 빨간색을 지금 타겟 함수예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아까도 말했지만요. 자, x는 m에서 x가 m일 때 대칭이던 함수가 위로만 올라갔기 때문에 x값의 변동이 있을 리가 없어. 좌우로 변동이 있을 리가 없어. 여전히 이 함수는 x는 m에서 축을 가지게 됐습니다. x는 m인 점들에 대해서 좌우 대칭일 겁니다. 대신에 함수만 위방향으로 n만큼 올라왔어. 자, 이 부분 조금 이따가 다시 쓰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이제 2번까지 해서 인정하고 넘어오자는 게 뭐였어? 축은 지금 얘가 0이 되는 시점 x-m이라는 게 0이 되는 시점, 다시 말해서 x가 m인 지점들에 대해서, m인 선들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하자고 했어요. 축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고 넘어오자고 했습니다. 안 되면 다시 돌려서 앞에 걸 좀 다시 봅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원하던 게 뭡니까? 이제 꼭지점이야. 꼭지점이죠. 꼭지점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한번 리뷰를 좀 하면요. 자, 모든 두 개 있는 이 점들 말고요. 이 축 위에서 그래프와 만나는, 그래프의 점 중 축과 만나는 이 완전 중간점, y값이 하나밖에 없는, 제가 아까 이제 얘기했던 걸 이해했다면 y값이 하나밖에 없는 이 중간점이 이제 꼭지점이라고 부르게 했습니다. 당연하게도 x값은 m이었겠죠. 왜? 축 위에 있는 점이잖아요. 축과 만나는 점이잖아요. 좌표로 쓰면요, x, y라고 좌표라고 쓰면요, 일단 x값은 m일 겁니다. m을 넣어보자 그러면. 그렇죠? 다시 한번 y는 fx에다가
x 값이 m일 때 y 값을 알고 싶다면 x에다가 m을 대입만 하시면 되는 거야. 이 fx가 지금 뭡니까? 이거죠. 넣어봅시다. 다시 이렇게 되겠죠. x-m인데 x자리에 m 들어갔잖아. 이번엔 n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쵸? 얼마입니까 이만큼? n 빼기 n은 0이야. 이만큼 자체가 0으로 사라지게 되고 남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꼭 체크해 주셔야 돼. n 남겠죠. 그럼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었습니까? x에다가 m을 집어넣음으로써 그때의 y 값 찾고 있었겠죠? n입니다. 말하고 나니 우리가 아까 써놨네. 원래 함수 y값을 y축으로 n만큼 올리기 전에 함수인 이 함수에서 꼭지점이던 n, 0에 대해서 그냥 n만큼 올라온 거야. 그럼 지금까지 한 걸 잠깐 리뷰하면 어떻게 됩니까? 꼭지점이며 축이며 평행 이동을 하면요 어떤 상대적인 위치들이 있죠. n만큼 옮겨오고 지점은 n만큼 옮겨왔으니까 n, 0이야. n만큼 위로 올라갔으니까 n, n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것도 나쁜 행동은 아닐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요 우리가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모든 함수, 2차 함수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볼까요? 좀 더럽게 썼어. 그냥 설명하느라 그래프는 좀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좀 괜찮은데 어렵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 함수를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다시 쓸게요. 지워. 나 이거 열심히 준비했는데. 자, 함수의 모양 자체를 내가 이걸로 그냥 생각을 이제부터는 할게. 자, 왜냐면요. 일단 쓰고 시작합시다. 자, 이렇게 좀 한번 다시 썼어요. 우리 처음 했던 1번 뭐였습니까? 이거였죠? 이거 뭡니까? m도 0이고요. n도 0일 때라고 볼 수 있을까? 그쵸? 다시 한번 간단하게 그려보면 이렇게 들어갈 거야. 원점이에요. x가 0인 점이죠? 근데 n이 0이야. 축이 0인 거고요. n이 0이야. 0,0을 꼭지점으로 가지고 있는 거겠죠. 이걸 정리를 해볼게. 1번 축의 방정식. 여기를 일단 집중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 축의 방정식, 축의 위치를 내가 뭐라고 하겠다? 자, 이런 식에 대해서 x는 m이다. 자, 헷갈리기 쉬운 거 뭡니까? x 플러스 2의 제곱이라고 나와 있을 때 얘를 2라고 하시면 안 되겠죠? 자, 원래 꼴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뭘까? x 빼기, 어쨌든 빼기로 연결을 해줘. 그리고 마이너스 2라고 보시는 것도 타당하겠죠. 그러면 이게 m이 되면서 x는 마이너스 2에서 축을 갖는다. 이게 축의 방정식이다 라고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혹은 항상 강조하듯이 x-m 이 제곱되는 이 수를 0으로 만드는 x값 x-m 제곱 안에 이 수를 0으로 만드는 x값이겠죠. 2번 꼭지점.
자, 꼭지점 뭐라고 했습니까? 잠깐 설명을 좀 적어볼까? 축과 칭축이겠죠. 함수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대야. 교점이라고 좀 할게. 같은 거 아니야. 교점이 만나는 점이야. 그쵸? 그러면 x 값이 공유가 될 거고 m, n이구나. 아니죠. 다시 쓸게. 어떤 p점이라고 쓸게 그냥. p점. m, n이구나. p는 의미 없어. 이름이야. m, n이다.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카메라 앵글을 좀 나가면 좀 궁금하긴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2주 동안 그냥 달려온 내용 전부야. 맞죠? 그러면 우리가 정리를 좀 하자면요. 자, 이런 꼴을요. 내가 항상 무슨 식이라고 부르니까 표준식이라고 좀 부릅니다. 표준화를 한다고 하기도 하고요. 표준식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자, 표준식을 어쨌든 간에 2차 함수를 표준식의 형태로 만들었다면요. 내가 이 부분에서 추계방정식의 정보를 이 부분까지 더해서 이런 다시 이 부분 왜 이러는 거지? 이 부분까지 더해서 꼭지점의 좌표에 대한 정보를 좀 알아낼 수 있지 않을까? 반대로 이걸 알고 싶다면 표준식을 가져오는 게 편하지 않을까까지 생각하시는 게 옳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수업 2번간 한 게 뭡니까? 이거 좀 지워버릴까? 잠시만. 다시 지난 수업 2번 동안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여기까지 이제 받아들였다고 이제 생각을 했을 때에 대해서 이제 수업을 한 것뿐이야. 사실 우리가 자주 보는 식은요 이런 형태가 아닙니다. 예식 어떤 거 있습니까? 자, y는 어쨌을 때 이거 중요하지 않죠? 자, x의 제곱 더하기 어떤 8의 x 마이너스 7 같은 이런 식의 형태죠. 좀 더 이제 일반화를 좀 하면요, y는요 a의 x의 제곱 더하기 b의 x 플러스 c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것도 2차 함수고요. 저것도 2차 함수예요. y가 2차식에 연결이 되어 있잖아. 그쵸? 2차식의 값으로서 y를 뽑아내는 거기 때문에 2차 함수입니다. 대신에 우리는 이제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축방정식과 꼭지점을 알아내고 싶기 때문에 이거를 왼쪽에 써있는 거 다시 쓰는 거야. 몇 번째 다시 쓰는 거죠? 무슨 식이라고 했습니까? 표준식으로 표준화를 하는 겁니다. 표준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왜? 축방정식과 꼭지점을 다시 알기 위해서. 자, 이쪽을 내가 뭐라고 부르냐면 일반식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잖아. 일반식이라고 부릅니다. 그쵸? 같은 거겠죠? 오케이. 이걸 만드는 방법은요, 우리가 여러 번 같이 했던 것 같아. 예시를 좀 알아볼게요. y라는 함수가요 2의 x제곱 더하기 4의 x 더하기 7 정도로 좀 생각을 해봅시다. 어느 정도 연결하실 수는 있겠죠. 앞에 개수들로요. 자, 1번. 일단은요, 최고 차항의 개수 여기선 2, 원래는 a로 묶어줍니다. 자,
는만 쓸게. 옆에 y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자, 어디까지 묶냐면요. 1차항까지 묶읍시다. 인수분해 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공통인수 뽑기는 가능하실 것 같아. 자, 더하기 7을 잊으시면 안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요. 어떤 완전 제곱식의 형태를 원하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서 완전 제곱식의 형태를 좀 만들어 봅시다. 우리 그런 거 했었죠? 자, 1차항의 개수와 완전 제곱식의 상수항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얘를 반절로 나눈 1을 제곱하면 여기에 들어가겠죠? 자, 좀 깔끔하게 다시 쓸게. 이걸 찾는 게 우리가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거였어. 만드는 이제 방법이었어. 뭘 가지고? 2차항과 1차항만 가지고요. 그쵸? 빼줍니다. 여러 번 말했죠? 이거는 내가 마음대로 넣은 수야. 빼줄 필요가 있죠. 다음. 지금은 강조는 안 할게요. 7 잊으시면 안 되겠죠. 원래 있던 거. 식 조작하면서 격가지로 떨어져 나와 있는 상수항 같은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곱을 내가 왜 썼을까? 제곱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죠. 자, 이걸 이제 정리를 하겠다. 이 부분에서 내가 원하는 건 사실 여기까지죠. x 여기까지야. 여기는 그냥 앞에 있는 개수 달고 빼줍시다. 어떻게? 마이너스 뭘로 나와? 2로 나오죠. 정리를 마지막까지 하면요. 자, 2는 변하지 않지만 이쪽을 내가 인수분해할 수 있죠. 우리 항상 말했던 완전 제곱식이죠. 그리고 플러스 5까지 나오겠습니다. 5는 뭐야? 그냥 이것도 계산해 준 거뿐이야. 여기까지 정리하면 그냥 표준합 끝이야. 자, 제가 여기서 1번을 했었는데요. 딱히 뭐 할 건 없네. 이건 2번이라고 하겠습니다. 2번 뭡니까? 완전 제곱식. 상수항 찾기. 기억하셔야 됩니다. 1차항의 반절의 제곱으로 상수항을 찾을 수 있었던 것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머지 그냥 3번은 뭘까? 그냥 정리야. 쭉쭉쭉 정리하시는 거야. 무슨 형태로? 표준식의 형태로 정리하시는 거야. 이렇게 그냥 1, 2, 3 묶고 완전 제곱식 상수항 찾고 마지막 정리 한번 하면은 표준합 뚝딱이야. 그냥 그럴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우리 표준합을 만들고 왔으니까 연습삼 한번 해볼까? 그냥 표준합을 만들자마자 우리가 뭐 하시면 돼? 축 찾을 수 있습니다. 자, x 플러스 1이 0이 되는 x값 뭘까? 어려우면 써. x가 뭐야?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1에서 가지는 함수의 점, 꼭지점은 뭘까요? 마이너스 1 넣으면 계산 한번 해보세요. 그만큼 0 되고 5 되지 않을까? 꼭 까지는 쓸게. 일반식의 의의는 여기까지 있겠죠. 여러분들 축의 위치와 꼭지점의 좌표는요, 우리 지금 하는 답안에서 계속 나옵니다. 항상 이런 식으로 나오지도 않겠죠. 표준식으로 먼저 제시되지도 않고, 중요한 건 일반식으로 제시될 때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 축의 방정식과 꼭지점을 알아낼 필요가 있을 때 일반식으로 제시된 2차 함수를 표준식으로 변경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스킬이 될 겁니다.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 2차 함수를 마무리함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